오늘은 제가 그 고려랑 고란이 그 고려의 그 발전에 대해서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지도식 수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상황을 짚어볼게요. 태조 왕건이 936년에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게 돼요. 그런데 태조 왕건이 942년에 여기 고란에서 만부교 그 고란 사신들이 친하게 지내자고 그다음 낙타 50마리를 선물로 보내오거든요. 그런데 고려의 태조 왕건이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고란은 화가 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는 왕건이 일단 그 사신들을 섬에 유배 보내고 그 다음에 낙타들은 만부교라는 다리에 굶어 죽여요. 이걸 만부교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러자 고란은 화가 나가지고는 결국은 993년에 쳐들어갑니다. 고려를. 자, 고려를 쳐들어가게 됩니다. 고란이. 자, 그런데 당시의 왕이 항복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의 왕이었던 성종이 항복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신하들이 항복하자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란이 약 80만 대군이 이끌고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군이 딱 봐도 질게 뻔하니까 싸우면,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항복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전략은 뭐냐면, 자, 일단은 서경 북쪽에 있는 평양 지역과 그 북쪽 지역을 고란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종도 빨리 그러려고 했는데 이때 서희가 반대를 합니다. 서희는 원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무조건 싸웠다가 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월나라 왕 구천이 5,000명의 군대로 오나라 70만 명 물리친 적도 있으니까, 싸움은 물론 군사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성종도 갑자기 듣기 시작했고, 그래서 성종도 서희의 말을 듣기 시작했고, 결국 서희가 회담을 하러 갑니다. 고란 진영에 가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일단은 서희와 소손영의 대화는 뭐냐면, 일단 소손영이 고란은 옛 고구려 땅에 자리 잡았잖아요.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려는 반면 신라 땅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고려는 그러니까 옛 고구려 땅을 차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서경 지역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서경 북쪽 지역을 내놓으라는 건데, 반면 서희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아니, 우리는 자기 고려라는 나라 이름이 예전에 고구려를 고려라고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옛 고구려의 세 번째 수도인 평양, 서경을 수도로 삼는 걸 보면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했다 이러니까 소손영은 더 이상 문제를 꺼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란의 진짜 야심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제. 자, 고란의 목적은 일단은 송나라를 공격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지만 송나라를 공격하려면 뒤에 있는 고려부터 눌러놔야 안전하죠. 그리고 고려는 만부교 사건 이후에 송나라랑 친하게 지냈거든요. 송나라랑 친하게 지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고려는 고란을 접대하는데, 그래가지고 고란은 일단 송나라와 본격적인 대결을 펼치기 전에 일단 고려부터 찍어 누르고 송나라로 가기로 한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서희는 이렇게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압록강 지역에 여진족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진족 중에서는 고려의
그 동참하는 부족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족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희는 이 여진 부족들이 막아가지고 못 갔으니까 그 얘네들을 물리쳐주고 여기가 우리 땅, 여기가 우리 땅이라는 걸 인정해주면 바다가 거란과 교류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거란은 내쪽 여진 고려는 그 강동 육주 여기에 차지합니다. 여진 쪽을 몰아내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6개 성을 쌓아요. 여기 이걸 강동 육주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강동 육주 때문에 또다시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강동 육주는 중요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방어하기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압록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란, 송, 여진을 있는 무역 중심지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희가 이 지역을 돌아갔었던 거죠. 자, 그러자 거란은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자 전쟁을 일으켜 명목을 준비해요. 자, 때마침 1007년에 강조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목종을 죽이고 현종을 왕위하는 칩니다. 그래가지고 거란은 이 핑계를 내세우는데요. 그 자기가 인정한 목종을 죽였으니까 강조를 벌하겠다 하면서 쳐들어간 거예요. 2차 침입이죠, 거란에. 자, 일단은 2차 침입은 고려가 커다란 피해를 입은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자, 일단은 강조는 여러 번 승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만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거란군한테 포로로 잡힙니다. 패배해서. 그런데 흥화진이나 충주, 평양, 서경 같은 성들은 버텨요. 그런데 거란군은 개경에 쳐들어가가지고 보복을 가합니다. 거란군은 개경까지 쳐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개경을 완전 불타버리게 되는데 고려 역사상 처음으로 궁궐이 불타는 모습이었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고려왕이었던 현종은 항복을 해요. 그런데 이건 사실 거짓 항복입니다. 그 강감찬이라는 분이 거짓 항복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종은 거짓 항복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거란은 기뻐하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고려군이 공격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전에 흥화진이랑 평양, 충주처럼 함락되지 않았다고 하는 성들이 있었잖아요. 이 성들의 군사들이 반전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란의 뒷덜미를 공격해가지고 거란을 몸살앓게 하는데 결국 거란은 퇴출하게 됩니다. 재빠르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한제 어떤 사람들은 너도 나도 갑옷 같은 걸 벗어 던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결국은 2차 전쟁이 끝납니다. 그런데 거란이 또다시 강동 육주를 차지하고 싶어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명목이 생기게 됩니다. 자, 고려 현종이 거란 황제한테 조공을 해야 하는데 조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강동 육주 때문입니다. 강동 육주에서 나오는 이득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거란.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현종이 조공하러 가는데 자기가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가지고 안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란 화가 나가지고 1018년에 쳐들어갑니다. 거란 3차 침입입니다. 자, 3차 침입은 일단 강감찬은 흥화진 일대에 두고 있잖아요. 거란이 그거 얇은 물인 줄 알고 건넜는데 강감찬은 두고에 터트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거란군 일부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란의 명장인 소배합은 전략이 따로 있었어요. 자, 일단 그의 전략은 그러니까 여기 쳐들어가가지고는
다른 성들을 모두 지나치고 개경만 함락해가지고 전쟁을 아주 빨리 끝내겠다는 계산이에요. 그런데 이 계산은 결국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문제는 개경이 철동 같은 방어를 했다는 거예요. 방어 준비가 필드가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란은 돌아가는데 결국은 고려군은 이를 막으려고 하고 결국은 귀주에서 커다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강감찬은 고려군이 승리하면서 거란군은 물러나게 됩니다. 소배합은 재빨리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다나라 막고 자기 나라로 거란 황제를 그 진제를 소배합에 물어가지고 소배합을 유배보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로써 거란과 고려의 전쟁이 끝이 나는데 결국 고려의 크다란 승리죠. 잠시만요. 자, 일단은 고려는 거란이 여기 있는 송나라랑 거란에 비해서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거란이 그 고려가 거란의 침략을 여러 번 막아내면서 고려를 보는 우린 달라집니다. 거란은 까불기는커녕 고려 왕생일 때 선물을 보내가지고 기념까지 하기도 하는데 이에 고려는 고란을 민나라로 모십니다. 민나라. 물론 불필요한 전쟁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고려는 송나라랑 활발한 교류를 하게 되는데 송나라가 물론 고려랑 국교를 끊었어요. 거란 때문에. 그런데 차근차근 고려를 하기 시작하더니 문종 때 11대 임금이 문종 때 교류를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자, 이제 고려는 해상무역의 중심지대로 발행하게 되는데요. 이 대표적인 예가 병란도란 곳이에요. 자, 병란도는 예성강 하구에 있어가지고 교역에 매우 유리한 곳이에요. 거란이나 송나라, 여진족이나 일본 상인들이 자주 몰려들었고 결국은 무역 중심지로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평화에 대가가 따르는 법이잖아요. 이제 고려의 평화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북쪽에 있던 여기 여진족이 세력을 갑자기 키워버린 거예요. 이들은 완행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진족들이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곧 이어가지고 고려의 북부 지역을 약탈하기 시작하더니 이를 참다 못한 고려는 윤관 장군을 챙겨가지고는 여진족을 정복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윤관은 동북 구성을 건설합니다. 하지만 돌려주자는 요구가 거셌고 결국은 돌려주게 됩니다. 왜 돌려주려고 했어요? 그 손해가 컸어요, 고려는. 자, 여진족은 이 성들을 되찾기 위해서 끊임없는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고려군의 피해가 산더미처럼 쌓여버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피해를 줄이자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진족이랑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고려는 여진족이랑은. 자, 그런데 문제가 따로 있어요. 이 여진족이 급격하게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이들은 1125년에 거란을 무너뜨리더니 송나라까지 남쪽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송나라는 망한 거예요. 아니, 송나라가 물론 망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나라가 수도가 함락됐을 때 그 황제의 동생 한 명이 남쪽으로 피해가지고는 남송이라는 새로운 나라는 송나라를 계속 이어가는데 이때 남쪽의 송나라는 뜻으로 남송이라고 불러요. 송나라를. 자, 오늘은 고려와 거란의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안녕히 계세요.